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뵐 때마다 정말 여러분 존경하고 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김정은이 호구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문재인 호구가 대한민국이 급기야는 정은이 호구가 국제 호구로 전락돼서 동네 복신세가 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전 8시쯤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A-50 조기경보 통제기 등 중러 군용기 5대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인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라고 그러죠.를 무단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 독도 영공 침범에 맞서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 18대를 긴급 출격시켜서 20발의 성광탄 투하와 360발의 경보 사격을 했습니다.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넘어가자 일본도 F-15J, F-2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한중일로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이 한데 얽혀 신경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중국 매체는 한국 영공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침범이라는 용어를 조심해서 쓰라고 오히려 저희에게 훈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한국 공군 경고 사격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만만한 동네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민낯이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청와대의 무기력한 대응입니다.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전투기들이 한꺼번에 떼지어 우리 영공에 몰려와서 그 난리법석을 피우고, 일본은 독도 영호권을 주장하며 우리 공군의 정당방위에 항의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안보관계 장관회의 등은커녕 존재가 없는 대통령은 물론 그토록 집요하게 페북 메시지를 날리면서 반일 선동을 해대던 민정수석도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김정은이 호구에 족하지 않고 이제 국제 호구로 인증받고 있는 이 무능한 정권, 부끄러움은 그저 국민 몫인가? 문재인 정권은 이래서 타도돼야 될 정권이다 하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반일 광풍이 한반도를 휩쓸 기세로 들판의 불꽃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매장 진열대 상품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인천 시민들이 일본 렉서스 자동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택배 노조는 유니클로 택배 배송 거부를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민노총 마트 산업 노조는 일본 제품 위치 안내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일본 제품 퇴출, 향나무 제거 등등 반일 운동이 확산되는 것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반일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역사전쟁,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선동하는 문재인을 비롯한 조국 그리고 민주당 좌파 언론들이 합세해서 반일 정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탄핵 정변이 탄핵을 가지고 촛불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2019년 현재는 반일 친일을 가지고 제2의 촛불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노조와 결합하여 노조들이 반일 전선의 선봉에 서고 있고, 전교조, 민노총 등 좌파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와 반일 촛불 시위를 벌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2 촛불 쿠데타가 사실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방문 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모택동을 꼽은 사실이 있습니다. 노무현 좌파 이념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이니만큼 많은 부분이 데자뷰되는 것이 사실이고, 모택동이 문화대혁명 중 즐겨 썼던 말이 대란 대치였습니다. 크게 어지럽혀야 크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로서 이는 중국 현실에 대입시켜보면 중국 혁명 이후 모택동은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영국을 15년 안에 추월하겠다고 목표로 삼고 1958년부터 4년간 대약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공업화를 앞당긴다고 산업의 쌀인 철을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마을마다 집 뒤뜰에다가 소규모 용광로를 녹도록 하여 100만 개가 넘는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것은 불순물이 잔뜩 들어간 쓰레기 철이었고, 벌목한 나무로 연료를 줬다는 탓에 산이 헐벗고 홍수와 산사태가 간발하였습니다. 멀쩡한 농기구까지 녹여 새를 만든 탓에 들판의 벼가 익어도 벨 낯이 없어 3천만 명이 넘는 인민이 굶어 죽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 실패로 사회주의는 위기에 봉착하였는데, 사회주의를 지키느라 아니면 자본주의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모택동은 홍위병을 이용해 우파 세력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는 중국 공산당 내 우파 세력인 유석이 등서평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에 대입해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족보에도 없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철을 만들겠다고 집집마다 100만 개의 용광로를 만들었던 중국의 대약진 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대실패로 공주에 몰린 문재인 좌파 세력들이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즉 대란을 만들어 대치하기 위해 반일 프리미엄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좌파들이 대란 대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대혁명에서 수정자본주의자 유속이 등서평이가 제거되고 우리나라 보수 우파 세력과 정당 괴멸이 그 목표로 보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일본 상품을 불매운동하고 건전한 시민단체 캠페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저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제2의 촛불 쿠데타, 반일 혁명 쿠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쿠데타를 획청하는 저들 앞에 고결한 온화함, 친절, 정중함을 기대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란 폭동, 즉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타도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속성에 유념해서, 특별히 좌파 혁명이란 그렇다는 것을 유념하여서 적당한 타협으로 살아남겠다는 안이한 발상은 처음부터 버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타협은 혁명론 앞에 앞서 재물에 불과한 것이고, 맞서야 할 때는 우리 공화당의 혁명군처럼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앞에 놓여 있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현실을 자극해야 되고, 투쟁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